여러분, 안녕하세요. 길고 길었던 이야기 70세에 버려진 아내 300억 유산 상속녀 되다의 마지막 7화입니다. 지난 6화에서 우리는 한 오만한 가족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비참하게 파멸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빗속에 홀로 남겨진 전남편 박진태 회장, 그리고 그를 향해 가장 잔인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던 이순자 여사. 그녀의 통쾌한 복수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복수를 끝낸 그녀는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오늘 마지막 7화에서는 그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잔잔한 여운과 함께 펼쳐집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제게는 이순자라는 이름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처음 청소부 회장이라며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철의 여인 혹은 마음의 경영자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GK그룹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숫자로 회사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0년간 한 집안의 살림을 꾸려왔던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경영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경영에 GK그룹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성장했습니다. 차가운 복수의 여왕은 이제 따뜻한 카리스마를 지닌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버림받았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진태 전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은 충격으로 쓰러져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렸던 재산은 빚을 갚고 나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작은 병실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의 곁에서 아첨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그가 그토록 믿었던 자식들조차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매달 익명의 후원자가 보내오는 돈으로 그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마저 버리고 어머니에게 갔던 두 자식 박성철과 박유미. 그들은 순자 여사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자신들이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복수에 이용만 당하고 헌신짝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서도 어머니에게서도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면서 그들이 누리던 상무 실장이라는 직함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싼 차와 명품 옷을 모두 팔고 작은 월세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어머니한테 상속 포기 각서에 사인하자고 했잖아. 뭐, 오빠는 안 그랬어? 다 같이 해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그들의 집에서는 과거 아버지의 집에서 들려오던 것과 똑같은 추악한 싸움 소리가 매일같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모든 소식을 최민준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이제는 희미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과거를 돌아볼 시간보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순자는 GK그룹의 모든 임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GK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고 강기만 회장에게 상속받은 300억 원의 재산과 앞으로 GK그룹에서 발생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순자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순자재단은 과거의 자신처럼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최신식 요양시설을 짓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고 강기만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돈이 아닌 책임을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순자의 발표에 모든 임원들은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순자 재단 요양원의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요양원의 앞마당에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된 수십 명의 노인들이 그녀의 주변에 함께했습니다. 순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연설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나눌 수 있는지에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 입주한 노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겁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단상에서 내려와 노인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행사장 뒤편의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행사에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두 남녀. 몇 년 사이 부쩍 늙고 초라해진 아들 성철과 딸 유미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어쩔 줄 몰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마지막 응어리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손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도 이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그 눈빛을 보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새로운 가족이 된 노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어. 별 말씀을요, 어머니. 순자는 그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되고 가장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복수의 여왕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찬 한 명의 따뜻한 사람, 이순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카메라는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진 그녀의 모습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가 만든 따뜻한 세상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0세에 버려진 아내, 300억 유산 상속녀 되다 이야기는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한 여인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 그리고 통쾌한 복수극을 넘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녀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꽃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흥미롭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